네, 저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족부 진료를 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네, 손목 통증의 원인은 대단히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손목을 보시게 되면 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이 뼈가 돌출된 부위가 잘 만져지십니다. 이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척골충돌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목에는 여러 개의 뼈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골과 척골 그리고 작은 손목뼈인 수근골들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척골의 길이가 요골의 길이와 같은 게 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척골의 길이가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척골양성변이라고 하고 척골 길이가 요골에 비해서 짧은 경우는 척골의 음성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척골 양성변이가 있는 경우, 척골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외상을 입는 그런 과정에서 반복적인 충돌 현상이 생겨서 그쪽에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척골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척골의 길이는 인종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척골 길이가 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길이가 짧은 척골 음성변이가 흔한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척골의 길이가 긴 척골의 양성변이가 흔합니다. 이렇게 척골의 길이가 길게 되면 손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척골 주변에 반복적인 충돌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은 전형적으로는 이 튀어나온 뼈 중심으로 해서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통증의 양상이 걸레를 이렇게 짜는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병뚜껑을 여는 동작 혹은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나 주먹을 꽉 쥐거나 혹은 키보드 작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묵직하고 아픈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튀어나온 부분이 남달리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돌출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척골 양성변이가 심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강력하게 척골 충돌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손아귀의 힘이 좀 감소한다거나 손목을 움직이는 각도가 좀 감소한다거나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진단은 병 자체가 기본적으로 척골의 길이가 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정말 척골의 길이가 요골에 비해서 긴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있고요. 거기에서 척골 양성변이가 확인이 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척골 충돌 증후군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튀어나온 뼈 부위를 반대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검사인데 이것을 피아노 건반 징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 손바닥을 이렇게 잡고 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을 꺾어주는 동작을 이렇게 취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튀어나온 뼈 중심으로 해서 통증이 유발되면은 그것도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인데 척골 충돌 징후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피아노 건반 징후나 척골 충돌 징후에서 양성이 나오면 척골 충돌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이 급성 통증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일반적인 건염이나 근육통하고 비슷하게 관리하게 되는데요. 일단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통증 조절하고 보호대나 보조기 등을 착용해서 활동을 적당히 제한을 하고 또 스포츠나 기타 레저 활동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우리가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되는데요. 통상적인 건염 근육통과의 차이점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 뼈가 긴 부분에서 이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 또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에서 효과가 크지 않고 유난히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좀 심한 양성 변이가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은 척골의 길이가 길어서 생기는 이 질환이기 때문에 이 척골이 얼마나 긴지를 계측을 해서 척골의 관절면에서 떨어진 부위에서 해당하는 길이만큼 골편을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절단면을 다시 금속판을 이용해서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척골 이 말단부에 이 시원한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충돌 현상을 줄일 수가 있고
척골 양성 변이 혹은 척골 음성 변이 자체는 질환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떤 증상, 뭐 예를 들면 통증이라든가 운동 범위 제한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포츠 활동이나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초래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무증상의 양성 변이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수술적으로 교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 척골 말단부에는 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인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라고 하는 중요한 인대도 있고 척수근 신전근이라고 하는 손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줄도 있고 다양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척골 양성 변이가 있는지 그리고 증상의 양상이 척골 충돌 증후군에 부합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약간 이제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뼈나 연골, 인대, 힘줄 같은 다양한 조직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이 척골의 길이가 길어서 생기는 현상이고 체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하거나 아니면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체질 자체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체질이 있을 때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금 관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짜는 동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꺾이는 동작이라거나 아니면은 계속 만성적으로 키보드를 장시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꺾인 자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이런 작업들, 동작을 해서 뭐 망치질을 많이 하신다거나 테니스, 골프 같이 라켓 스포츠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이쪽 통증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척측 손목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활동을 먼저 한번 좀 관리해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척골 양성 변이가 대단히 흔하거든요. 척골 양성 변이가 있다는 것은 일단 체질적으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게 반복적인 손목 작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트니스나 어떤 레저 활동을 하다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한 번 이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되면 잘 안 낫고 만성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병 자체가 대단히 흔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쪽 뼈가 좀 많이 돌출되어 있고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기기 쉬운 그런 소인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운동하는 스타일이나 평소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절히 평소에도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